1935년 11월 강원도에서 처음 개광한 영월탄광. 영월군 북면 마차리의 영월탄광은 우리나라 석탄 산업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곳이다. 1920년대까지 탄광 개발은 주로 북한 지역에서 이루어졌다. 1920년대 남한에서 개광한 탄광은 1926년에 문경 탄광이 유일했다. 문경 탄광에 이어 남한 지역에서는 1933년부터 예산 탄광, 은성 탄광, 화순 탄광 개발이 이어졌다. 강원도에서는 영월 탄광이 가장 먼저 문을 연 데 이어 이듬해 삼척 탄광이 개광하며 석탄 시대를 열었다. 영월 탄전이 처음 세상에 알려진 때는 일제강점기 초기인 1914년이다. 조선 총독부 식상국의 나카무라 신타로가 1914년 강원도 지질조사 결과를 보고하면서 삼척, 정선, 강릉 탄전과 함께 마차리 탄전지대의 면모가 드러났다. 그 후 1929년 조선 총독부 연료성광연구소에서 시추 조사를 했고 마차리 일대에 드러난 암석 분포와 지질 구조를 보여주는 지질도가 만들어졌다. 1933년에는 미쓰이 광업회사가 정밀 조사를 해 보다 상세한 지질도를 만들었다.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석탄 수요는 급격히 증가했다. 당시 일본에서 중공업, 화학공업, 전력공업이 크게 발전하면서 공업과 화력 발전에 쓰이는 석탄 수요가 나날이 증가했다. 1934년 3,800만 톤에 이르는 일본 본토의 석탄 사용량 가운데 중화력 발전용 석탄은 253만 1천 톤으로 1933년에 비해 무려 65만 톤이 증가했다. 1935년에도 중공업과 화력 발전용 석탄 물량을 약 300만 톤으로 예상했지만 일본에서 생산한 석탄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다. 일본은 그 대안으로 강원도에 개발되지 않은 탄광, 즉 영월과 삼척의 보류 탄전에서 해결 방법을 찾았다. 영월과 삼척의 탄전을 살펴보기 위해 1935년 1월 일본 전력 주식회사 나이토 쿠마키 부사장을 비롯해 일본 전력연맹 대표단이 영월과 삼척을 찾았다. 이들은 서울로 돌아가 영월 탄광에서 채탄한 석탄을 공급해 영월에 화력발전소를 건설할 것을 조선 총독부에 제안했다. 10만 킬로와트 이상의 전기를 생산해 강원도는 물론 서울에까지 송전할 수 있는 화력발전소였다. 부족한 전력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영월에서 찾은 것이다. 6달이 지난 7월에는 이를 담당할 조선전기 흥업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 1935년 5월 17일에 전기사업 경영 허가를 받은 조선전기 흥업주식회사는 8월에 회사 명칭을 조선전력주식회사로 바꾸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때부터 북쪽의 장진강 수력발전소와 남쪽의 영월 화력발전소를 축으로 시작된 전원 개발이 급속도로 추진되었다. 1936년 5월 20일 영월 화력발전소 공사 시행 허가가 났다. 발전용탄 공급 기지인 영월 탄전 개발이 급물살을 탔다. 조선전력주식회사는 1935년 8월 영월 탄전 7개 광구를 등록하고 11월 28일에는 마차리에 영월 탄광 사무소가 문을 열면서 일본인 광산 기술자의 지휘로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었다. 조선전력 주식회사는 갱도 굴진을 위해 채광 경험이 풍부한 탄광 기술자와 광부들을 모집했다. 채탄 작업에서 봉발을 세우는 일을 하는 광부인 선산부는 주로 평양 탄전에서 모집했으며 후산부는 화전민을 투입하기도 했다. 1935년 11월 강원도에서 처음 개광한 영월 탄광. 탄전 개발은 마차리 남쪽의 판교 광구에서 시작되었다. 1936년에는 솔치와 밤치 광구에 이어 마차리 북쪽으로도 확장되었다. 솔치와 밤치는 조선전력 주식회사가 지배권을 갖기 전부터 광산업자들과 마을 사람들이 구덩이를 파들어가며 탄을 캐내던 곳이다.
영월 탄광에서 캐낸 무연탄을 12km 떨어진 정양리의 영월 발전소로 공급하기 위한 공중 삭도 설치 공사도 시작되었다. 마차리에서 정양리까지의 기복이 많은 산골짜기를 건너는 데는 공중 케이블을 이용한 삭도가 최선이라고 본 것이다. 선탄장과 발전소를 연결하는 두 기의 공중 삭도는 모두 일본 동경 삭도 회사에서 제작했다. 버켓 하나의 용량은 500kg으로 월 수송량은 3만 톤 정도였다. 삭도는 시속 62km로 선탄장과 발전소를 오가는데 왕복 4시간이 소요되었다. 가공 삭도는 조선 삭도 주식 회사에서 공사를 했으며 발전소 가동에 맞춰 1937년 9월부터 운행을 시작했다. 제2기 삭도는 1939년에 공사를 시작해 1940년 가동되었는데 처음 건설된 것은 구삭도, 나중에 건설된 것은 신삭도라 했다. 탄광 가동을 시작했지만 문제는 탄을 캐는 노동력 부족이 심각했다. 급기야 조선 총독부에서는 영월 탄광의 노동력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중국 산동성에서 800명에 이르는 진화쿨이라고 부르는 중국인 광부들을 수입했다. 중국과 일본에서는 물론 전국에서 몰려든 노동자들이 석탄을 캐면서 영월 화력발전소는 1930년대 말 전국 굴지의 발전소가 되었다. 탄광에 노동자가 몰려들면서 마찰이는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다. 1930년대 말 영월 탄광의 노동자는 2,500여 명에 이를 정도로 큰 규모였다. 1935년 개공한 지 37년 만인 1972년 9월에 폐광한 영월 탄광. 당시 언론에서는 영월 광업소의 폐광을 37년 만의 임종이라고 했다. 일찍 폐광하고 세월이 지난 때문인지 탄광의 흔적은 대부분 사라졌다. 일제강점기 영월 탄광의 흔적을 보여주는 기록도 대부분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남아있는 기록이라고 해야 두세 장의 사진뿐이었다. 그러나 최근 1930년대와 40년대 영월 탄광과 마찰이의 모습을 보여주는 희귀사진 70여 점이 발굴돼 눈길을 끈다. 이 사진은 2009년 아리랑 아카이브 진용성 관장이 일제강점기 강원도 지역의 광산 문헌을 찾는 과정에서 수소문 끝에 일본 사이타마현에 사는 영월 탄광에서 근무했던 후손에게 직접 구입해 소장한 것이다. 사진 한 장 한 장 모두 영월 탄광과 마찰이 사람들의 모습이 조명돼 학술 가치도 높다. 1937년 10월 영월 화력발전소 준공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1940년 영월 탄광에서 정근수당을 받은 직원들이 사택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었는가 하면 1940년 판교갱 막장의 기술자와 광부의 모습 등이 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판교갱을 현대화하면서 콘크리트로 크게 입구를 넓힌 전차갱 준공식 모습이다. 탄광 간부들과 일본인 기술자들, 조선인들과 헌병들이 모여 고사를 지낸 후 촬영한 사진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훨씬 일찍 갱도가 건설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진이다. 이 밖에도 마차리에 사는 일본인 가족의 모습, 마차리 사람들의 모습 등이 눈길을 끈다. 일제강점기 탄광과 관련된 자료는 매우 귀중하고 또 학술적인 가치도 높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단순히 자료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올해 연말에 영월 마차리에 관한 조사 보고서를 내게 되는데 그때의 이러한 사진들을 잘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전차갱 준공사진 원본과 영월 탄광갱도가 수록된 사진 발견의 의의는 대단히 중요하다. 지금까지 일제강점기 영월 탄광 사진이 몇 장 존재하기는 했으나 자동차 검사기념 사진 외에 광산과 갱도, 광산 행사 등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은 없었다. 그러나 출처와 시대가 확실한 이번 사진이 발굴되면서 그동안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었던 전차갱의 옛 모습과 영월 탄광 개발 초기의 모습을 보다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흥미로운 역사적 원본 사진이 드러남으로 해서 산중 도시처럼 사람들로 붐볐던 마차리. 1935년 강원도 최초 탄광으로 문을 연 영월 탄광의 역사가 90년 만에 당당하고 새로운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